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소비자 모시고 타일 고른 영상이 있는데요. 그 고객님 댁 완공 현장에 왔습니다. 이 현장은 23평형 복도식 구조고요. 3,500만 원 들여서 전체 다 올 수리를 했습니다. 샤시까지 수리를 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 것이고요. 현장 소장님 모시고 디테일한 설명까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인데요. 위아래 나눴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상하부를 안 나누게 되면은 푸시 타입이나 바 타입의 손잡이를 넣어야 되는데, 푸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쓰다 보면은 한 번에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뭔가 바 타입 같은 경우는 핸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부를 나누고 이렇게 핸들리스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깔끔한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열고 닫을 때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부 띄움. 그리고 그때 이제 타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타일인데요. 요거는 마시멜로우 테라조 타입의 마시멜로우 타입이에요. 요 신발장은 70만원, 하부 테라조 타일은 40만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여기가 이제 창고거든요. 보일러실. 여기가 원래 철문인데, 여기랑 저 벽부터 목공으로 다 쳐가지고 여기는 무문선으로 해드렸고, 요거 일반 도어, 요거는 12mm 문선. 여기는 이제 LG 10년 보증 이렇게 이중창으로 넣었고요. 요거 이제 북박이 좀 팁을 알려드리면은, 모든 아파트에는 메리평 북박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메리평 북박이에 상부 골조가 있어요. 상부 골조가 있고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리평 북박이를 공사를 하실 때는 상부 골조랑 좌우 날개벽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 장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납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평 북박이인 경우에는 날개벽이랑 상부 벽을 철거를 하는 게 좋고요. 여기 안에 여기 한 90만 원. 주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주방은 원래 이제 기존의 주방은, 사실 기존의 주방의 냉장고는 보통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냉장고가 있으면은 이 거실에서 이렇게 볼 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구조에서는 이쪽 위치가 제일 좋거든요. 이 자리. 근데 이 자리 놓으면 이게 장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뒤에다 밀어야 돼요. 그래서 킥캔장이나 냉장고장은 무조건 뒤에다 미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 가벽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는 건데 저희가 세웠어요. 이걸 왜 세웠냐면은, 거실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커피포트나 아니면 뭔가를 놓잖아요. 이 가벽이 없으면은 이 옆면이 지저분한 것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가벽의 두께는 최대한 슬림하게 가벽에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스위치나든가 콘센트를 넣을 정도. 그럼 7에서 8cm만 되면은 이 가벽을 세우면서 스위치나 콘센트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게 두껍게 하면은 이게 또 보기 이상하거든요. 한 7에서 8cm가 제일 좋아요. 요거는 오로라 LX 하우시스 하이막스 오로라 블랑, 그리고 이제 사각볼 기본 넣고, 또 하나 팁은 이 쿡탑이랑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최소 25cm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은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여기에 걸려요. 요것도 25 이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주방을 설계할 때 잘하는 팁은, 이 벽면과 볼이 됐던 가스가 됐던 공각을 25cm 이상 무조건 띄워야 돼. 그리고 또 여기 정면으로 보시면은 이 도어가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후드의 장은 60cm예요. 보통은 이 쿡탑 쪽이 60cm짜리
상부 도어가 들어가는데 안쪽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도어를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지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라운딩 없이 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저희가 좀 틈을 얘기해 주면은 보시면은 여기는 공간이 좀 떴어요. 여기는 안 떴고, 원래는 서라운드 없이 작업을 하려면은 천장을 다 다시 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는 한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천장이 이 수평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좁은데 여기는 좀 높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천장 공사를 안 해도 뭐 이 정도는 좀 오차 있어도 오히려 더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천장이 텄다고 서라운딩 놓으면은 이 느낌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천장을 완벽하게 했을 때 이 라인도 마치면 더 이쁜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 주방은 길이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한 300만 원. 이거 300만 원. 그때 이제 600에 300짜리 타일을 골랐던 그 타일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이제 타일에 이렇게 이런 줄 룬이 없으면은, 매지선이 없으면은 더 깔끔하긴 한데, 그래도 그 예산 안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300에 600으로 화이트 타일로 붙였어요. 그래서 타일은 가로도 붙일 수 있고요, 세로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로로 붙였다. 그리고 이런 옆면도 타일로 이렇게 붙였고, 여기 디테일. 보통 이제 타일을 붙이면은 타일 끝부분에 코너대를 대야 되는데, 이 몰딩을 코너대 안 되게끔 더 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작업을 할 때 이거를 1.5를 더 키운 거야, 얘를. 이런 것도 디테일이거든요. 이 타일을 붙일 걸 계산해서 이렇게 넓힌 거야. 고객님이 10초 만에 선택한 타일이에요. 보시면은 요거는 스페인 타일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특이해요. 25cm에 60cm 짜리예요. 지그재그로 이제 시공을 한 거고요. 그냥 기본 아크릴 욕조에 그냥 아메리칸 풀세트. 요거 화장실 세트는 350만 원. 그러니까 스페인 타일인데 요거는 하루에 시공이 가능해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포세리는 하루에 시공을 못 하거든요. 600짜리는. 얘는 하루에 시공이 가능하다. 안방은 그냥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중창. 제가 이제 지난 샤시 영상에 방창은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중창. 뒤에도 하나 있고 앞에도 하나 있고. 그럼 보통 뒤에 같은 경우는 유리를 투명으로 하고요, 내부 쪽은 이렇게 불투명을 해요. LG 거는 항상 10년 보증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LX 10년 보증 창으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도 넣고, 예. 다운라이트. 여기서 이제 책상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다운라이트 이렇게 해드렸고, 저희가 보통 이제 다운라이트를 다 조들 담는데, 고객님들이 원하면은 이런 사각 엣지 등도 해드린다. 다운라이트 설치하는 게 이거 다는 것보다 100만 배 쉬워요. 이게 좀 어렵긴 해, 이거 다는 게. 이거 하나 다는 시간에 다운라이트 한 50개, 한 20개 달 수 있어요. 다운라이트가 여기가 이제 다 3개씩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1개짜리 하나도 해보고 2개도 해보고 3개도 해봤는데 3개가 제일 이뻐. 그럼 3개씩 하면 조도도 나오고 되게 깔끔해요. 이 창호도 잠깐 보면은 이런 방창은 이중창을 놨잖아요. 이런 거실 분합창은 공틀 일체형 창이에요. 보세요. 보면 이 창이 단창이고 이 공틀. 이런 창을 공틀 일체형 창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실 분합에 따른 공틀 일체형 창을 넣는 거예요. 여기 탄성 페인트하고 외부창, 여기는 18층 꼭대기층이거든요. 외부층에는 슈퍼로이도 넣고, 창고장에 이렇게 숨 쉬는 거. 그래야지 장이 안 썩어. 그게 깔끔하게 세라믹 탄성. 이거 빨리 건조대도 달아드렸고, 타일은 300에 300짜리.
이렇게 해드렸고, 이쪽에 액자레일 하나 넣었고, 저희는 다 평판 몰딩을 쓰거든요. 여기 도배 마감이라서. 이 평판 몰딩은 이제 3cm짜리. 저희가 이제 걸레바지는 보통 6cm짜리 써요. 4cm짜리도 쓰고 이제 더 넓은 것도 쓰는데 6cm짜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걸레바지가 낮으면은 이 벽 골조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4cm 걸레바지는 이 골조를 커버를 못해.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레바지는 막 9cm, 10cm까지는 너무 막 무식하게 생겼고, 4cm는 너무 얇아. 구축 같은 경우는 4cm로 이 벽면을 커버를 못해. 그래서 6cm짜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가격을 설명해 드리면은, 바닥은 LX 하우시스 강그린 슈퍼, 이거는 와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소폭이에요. 이거는 강그린 슈퍼 애쉬 리얼. 요거는 평당 12만원짜리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17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닥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주방이랑 신발장이랑 북박이장, 창고장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가구가 한 500 정도 들어갔고요. 창호는 세탁실창 이중창, 입구방 이중창, 안방 이중창, 거실 공틀 일체형창, 외부 슈퍼세이브 5 단창, 슈퍼로이 해가지고 샤시값은 700만원 나왔어요. 지금 LX 하우시스 샤시값 10% 올랐어요. 이제부터는 800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샤시값이 한 700만원 나왔다. 그리고 문틀 문짝, 여기가 12mm 문선 3개에다가 무문선이 하나 있잖아요. 64, 24, 240만원. 그리고 여기 이것저것 이제 다 철거하는 비용이 한 200 정도 나왔어요. 화장실 철거, 문틀 문짝. 여기는 30년 된 아파트라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깔짝깔짝 철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철거 비용이 한 200 정도 나오고, 배선 작업이 한 150 정도 나오고, 그리고 타일, 주방 타일 30만원, 현관 바닥 타일 40만원, 발코니는 이제 두 칸이라서 좀 넓잖아요. 이건 한 60만원. 그래가지고 이거 3개 다 합치면은 한 170, 80만원 타일 가격. 세라믹 탄성 45만원. 그러면은 한 3,500 돼요. 뭐 공과 잡비랑 뭐 이것저것 하면 한 3,500만원. 하여튼 공사 기간은 4주 했어요. 4주 동안 여기가 좀 스토리가 많은 현장이에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현장을 맡았던 저희 범테리어 호 소장이고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23평형이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는 이 가스레인지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여기다가 냉장고를 놓으시고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드가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옮기게 되면은 천정고가 안 나오면은 후드가 이 상부장을 관통해서 배관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공간이 협소해져 가지고 위에 상부장을 잘 못 쓰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천정 높이가 약 2m 30 정도 내외로 그 고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파트는 여기가 최고층 18층 꼭대기층이어가지고 천정 위로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공간만큼의 높이가 위로 있어가지고 후드를 천장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었으면서 마감도 깔끔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가 높아서 또 꼭대기층이어서 너무 좋았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조명을 회로 분리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각각의 이제 스위치들이 많으면 고객님들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고가 너무 높으니까 이 배선이 입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꼭대기에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스위치 옆쪽으로 그 전문용어로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저희 용어로 다 까내가지고 거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다 옆쪽으로 까서 선을 다 입선을 했어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다른 층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었죠, 그 작업이. 그리고 기존에 에어컨 위치가 이쪽이었는데요, 단독으로 배선이 돼 있어서 에어컨 콘센트가 이쪽에 벽에 매립이 돼 있었는데 이걸 옮겨가지고 에어컨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에어컨 위치가 변경됐고, 기존에 이쪽에는 창호가 단창으로 돼 있었어요. 기존에 공사 전에는 추워요, 엄청. 저희가 공사하면서 여기는 이중창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이중창을 달면 아무래도 그 두께가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지고 그다음에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이게 창호를 공동주택법상 바깥으로 밀면 안 돼요. 그 복도에 창호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보행자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서는 최대한 안 튀어나오게 마감을 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목공 작업을 지금 보시면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목공 작업을 새로 해드린 거예요. 그 창호가 튀어나온 만큼 목대를 대가지고 이 탄성 코트를 다 입혀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다. 앞으로도 우리 범 대표님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좀 디테일을 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고객님들의 만족을 좀 높여드리면서 계속 앞으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는 작년에 집을 한참 우연찮게 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세입자분들도 그때 살고 계셨고 해서 세입자분 그대로 살게 두고 우리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집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냥 예쁘게 꾸며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찾아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범 대표님 그 인테리어 회사도 접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찾아봤어요. 요새 막 네이버 카페들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할 수 있는 업체를 가장 먼저 찾았고 여러 업체를 가봤는데 금액이 역시나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범 대표님한테 갈 때도 사실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갔는데 이거는 좀 많이 합리적인데? 아니 오히려 더 싼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가심비도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구축이고 집도 좀 좁은 편이라서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도 덧방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타일 시공하는 거라던가 문선 같은 것도 좀 얇게 또 요즘 스타일로 좀 이렇게 화이트에 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기본 세팅 문, 뭐 기본 세팅 방식만 고집하시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스타일 제안 드리면은 무조건 막 몇십씩 붙이셔서 이거는 약간 선택을 못 하게끔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이 떨어졌어요. 인테리어는 상담을 갔을 때 일단 먼저 요즘 스타일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뭐 요즘 스타일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잘 아셔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직접 이걸 적용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았어요. 첫날부터 좀 기억에 남아요. 첫날 철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철거는 당연히 다 돼 있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화장실 방수라던가 아니면은 콘센트 위치 변경이라던가 이걸 그날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당일에 이제 골라야 되니까 많이 멘붕이 왔고요. 공정 중간중간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에서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너무 이제 저희가 집도 처음이고 인테리어도 처음이어서 약간 없지 않아 좀 까탈스럽게 다 이렇게 지적한 면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다 위치 변경을 해주시고 다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전선 탑층이라 뭐 전선 까대기, 벽 까대기 작업해야 된다고 하셨던 부분들도 사실 원래 공정에 따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그런 예외 사항들도 알아서 다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까지 또 설명해 주셔서 처음에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현장에 왔거든요. 밤에 볼 때마다 이제 예뻐지고 또 좋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조금만 살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약간 고민한 만큼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많이 와보면 와볼수록 사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본인 기준에 맞게 예쁘다는 위치가 있고 또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를 다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끔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리 구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사장님이 제안해 주시는 부분들은 솔직히 적용하고 나면 훨씬 낫긴 해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막 욕심내서 사실 이렇게 전구도 이렇게 심플하지 않고 훨씬 막 환 공포증 생길 만큼 많이 달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사장님이 이제 극구 말리셔가지고 이렇게 달았는데 조도도 딱 적당하고 예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부분들도 적당히 따르면서 또 본인이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현장에 와서 좀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수정해 주시니까 관심 갖고 막 끝날 때만 잠깐 와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부자 되세요. 축하드려요. 네.